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 베릴로그를 사용할 때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 어떤 그 블록들 간에 연결할 때, 선 연결을 할 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들을 연결할 때 인터페이스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모듈을 이용하죠. 테스트 벤치를 만들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블록을 이제 시스템 블록에서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블록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블록들 간에 선 연결이 이렇게 많을 때 이게 보니까 어드레스 선이 32개, 데이터 선이 32개 뭐 이런 식으로죠. 라이터 데이터, 리더 데이터,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신호,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 선택 신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신호를 갖다가 매번 우리가 나열해가지고 연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럴 때 한 번만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선을 해놓으면 요 인터페이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블록들을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클락은 이렇게 따로 요 안에다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요게 아규먼트로 이게 자주 우리가 공통의 신호잖아요. 그래서 클락이나 리셋 신호는 이렇게 따로 여기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코어가 ARM 코어죠. 그 ARM에서 사용하는 그 주변 장치들의 버스, Advanced Peripheral Bus에서 사용하는 이는 요렇게 타이밍을 갖고 서로 여러분 휴대폰하고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아까 그 공통으로 연결할 선들을 그 신호들을 갖다가 쭉 집어 넣어놨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듈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 연결할 때 어떤 신호는 입력이고 어떤 신호는 출력이고 방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방향을 여기다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 만들 때는 인풋, 아웃풋 방향을 줬는데 여기서는 못 주게 하면 여기 방향을 주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그러면 방향을 줘야 되느냐, 그죠? 그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모드 포트라고 있죠. 모드 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방향을 줄 때 이 모드 포트를 여러 개를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벤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벤치가 우리가 DUT가 있을 때 DUT의 입력 방향은 테스트 벤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갖다 줘야 되니까 출력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테스트 벤치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DUT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력 신호가 출력 신호가 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점에서 내가 여러 개의 신호의 방향을 내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모드 포트하고 인스턴스 이름이죠. TB라고 주고, TB 테스트 벤치 입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 벤치 입장에서 입력 신호는 뭐겠습니까? DUT가 어떤 프로세싱 해갖고 출력을 내준 걸 여기에서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DUT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이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 벤치 입장에서 아웃풋 신호는 뭡니까? DUT에다 인가해주는 신호죠. 그러니까 DUT 입장에서 모드 포트 DUT 입장에서는 입력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DUT 입장에서의 신호들의 방향,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 입장에서 방향, 이렇게 내가 인스턴스 이름만 바꿔줘가지고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체크, 요것들이 정확하게 값이 잘 갔다고 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드 포트하고 체크라고 주고 그 다음에 체크에서는 뭡니까? 데이터나 이네이블 신호가 다 뭡니까?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 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인풋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관점에서 내가 방향을 갖다가 쭉 여러 가지를 모드 포트를 여러 개 지정해 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DUT하고 테스트 벤치하고 어떻게 그럼 연결해 주느냐. 자, 요게 이제 그 예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DUT고 그 다음에 요게 테스트 벤치입니다. DUT고 테스트 벤치죠. 테스트 벤치. 자, 그러면 우리가 DUT는 뭐 간단한 회로죠. 즉, 클락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DUT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만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놓으면 인터페이스라는 이제 이 마이버스라는 걸 갖다 여기 인터페이스 명이 있죠. 마이버스를 이제 내가 클래스처럼 요걸 갖다가 데이터 타입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버스 우리가 이 모듈 선언할 때 duty 이름이고 그죠 duty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야 됩니까? 아까 뭐 데이터가 인풋이면 inpu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로직 신호고 뭐 이게 맵비트 신호고 그죠? 요것처럼 우리가 인풋이고 로직 70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뭡니까? 우리가 DUT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는 입력이고 그 다음 enable은 출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output, logic, enable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막 굉장히 한 100개의 신호가 있다 하면 이걸 나열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인터페이스 이름, 그죠? 마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DUT가 뭡니까? 모드 포트 인스턴스 이름이죠. 예, 모드 포트 인스턴스 이름이 DUT. 그래서 mybus.dut 하면 이 방향을 쫙 가져올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웃풋이고 enable은 입력이다. 예, 됐습니까? mybus 인스턴스 이름, 그 다음에 모드 포트 이름. 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할 variable 이름이 이제 오는 거죠. busIF. 이건 이제 내가 사용할 이름이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처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데이터 mybus 인터페이스 이름에 그 다음에 모드 포트의 인스턴스 이름 이걸 가져왔고 busIF라고 이제 요 방향을 busIF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웃풋 데이터, 인풋, 이네이블 해갖고 이제 잡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lways project clock, 클락이 들어오면 요거죠. 자, 이네이블 신호가 뭔지 알고 싶으면 busIF의 .enable 하면 아까 인터페이스 신호 내에 있는 인풋이 되겠습니다. 여기 enable 요게 되겠습니다. bus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요 enable 신호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bus if의 점 데이터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걸 가리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벤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트 클락, 비트 이네이블, 로직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비트 뭡니까? 값이 0과 1만 가질 수 있습니다. 로직은 x하고 z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0과 1, 0과 1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락을 발생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버스 하고 버스 인터페이스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인터페이스 명이죠. 그 다음에 bus if 그 다음에 클락 클락
여기 앞에 요게 우리가 클락 신호는 따로 끄집어 내놨잖아요. 그죠? 요게 클락이니까 클락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요 클락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DUT, 그 다음에 DUT 인스턴스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요거 bus if죠. bus if의 이제는 뭡니까? 관점이 요거 DUT는 DUT 입장에서 방향이 인터페이스의 방향이 결정되죠. 여기서 좀 DUT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아까 방향을 우리가 줄 필요 없이 그냥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모드 포트 이름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테스트 벤치 그를 이용해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지금 이용하고 있죠. 요 인터페이스 요것만 지금 이용해요. 요쪽에 대해서도 아까 인터페이스의 신호를 이용해 갖고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그대로 요 빅 클락하고 요 다 선언해 주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하여튼 요 부분이 많이 이제 간단해졌죠. 인풋, 아웃풋, 뭐 이 방향 결정해주고, 뭐 데이터 타입 선언해주고 이런 걸 다 그냥 이거 하나로서 끝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 아까 뭐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 내에는 또 타스크나 펑션, 파라메타, 베리어블, 그 다음에 펑셔널 커버리지, 어서션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이것들을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신호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요것들 커버리지나 어서션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갔다 왔다는 이 신호들 트랜잭션이죠. 패킷 일종의 패킷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의 묶음이죠. 데이터 묶음을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 감시하거나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호 선수의 가 있지만 모듈과 모듈 또는 모듈과 테스트 벤치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데이터는 데이터 연결하고 이네이블은 이네이블이 여기서는 지금 2개만 있는데 이게 뭐 수십 개가 있다가 하면 수십 개를 이렇게 나열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잡스럽죠. 그런데 아까 이제 버스 if하고 duty하고 duty를 인스턴스 이름 인스턴스 하면서 인스텐시에이션 하면서 그냥 인터페이스명 하나만 줘가지고 인터페이스명 그죠? 그 다음에 모드 포트 그 이름만 줘가지고 간단하게 인풋 아웃풋 하는 이것들을 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듈에도 우리가 프레모더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에도 우리가 이 파라메터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똑같이 해시하고 파라메터하고 dwidth는 30일 하면 dwidth가 디폴트 값이 3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dwidth 요 상수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버스가 3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부를 때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안 남겨주면 그냥 30일이 자동적으로 잡히고요. 여기다가 해시하고 우리가 이거 부를 때 여기다가 16이라고 주면 16비트의 데이터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내에 우리가 클락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락킹 블록입니다. 인터페이스 내에
요 클락에 대해서 우리가 클락킹 블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클락킹 블록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그 클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클락킹 블록을 주게 되면 요 안에 이 클락과 요 안에 클락킹 블록에 들어오는 이 신호 있죠. input, enable, output, data. 이거는 뭐냐면 이 클락에 대하고 같이 동기돼서 움직이는 신호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나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락에 들어올 때 enable이 바뀌고, 클락에 들어올 때 이 데이터가 클락에 된 동기된 신호를 갖다 여기다가 같이 나열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동기화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클락킹 블록을 쓰게 되면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 클락의 요 인풋, 아웃풋 해갖고 디폴트에 이 클락에 따라서 신호를 갖다가 요 enable이나 데이터를 입력 신호일 때는 이 클락의 3나노세컨드 이전에 샘플링한다. 샘플링 타임. 그 다음에 스큐. 요 2나노세컨드는 뭐냐면 스큐 타임입니다. 아웃풋의 스큐 타임. 무슨 뜻이냐면 클락이 주어지고 이 아웃풋 데이터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2나노세컨드 후에 데이터가. 그래서 인풋일 때는 샘플링 타임, 디폴트 샘플링 타임 3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출력이 클락이 주어지고 여기서 라이징 엣지죠. 라이징 엣지가 주어지고 2나노세컨드 후에 데이터가 주어진다 하는 이 클락에 대한 샘플링 타임과 스큐 타임, 아웃풋의 스큐 타임을 또 디폴트 값을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인터페이스 이름이죠. 여기 인터페이스 요게 클래스 이름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름을 준 거죠. 그리고 여기 클락, 여기서 사용하는 클락, 이걸 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뭘 동작시킬 때 기다린다 하면 at 하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at 포제지 그 다음에 클락 이렇게 줬죠. 그걸 버스 인터페이스의 클락킹 블록 요거죠. 버스 인터페이스 요거 지금 내가 이제 아까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내가 베리블 잡은 거 있죠. 요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요 클락킹 블록 있죠. 이 클락킹 블록의 인스턴스 이름 있죠. 요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at 포제지 클락 하고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락킹 블록을 썼을 때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 클래스 이름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신호를 갖다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인터페이스 이름, 그 다음에 클락킹 블록 이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안에 있는 신호 이름을 여기다가 1을 주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블록 해갖고 우리가 그 테스트 벤치도 모듈로 시작했고, 그죠? 베를로그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된 모듈도 모듈로 시작하죠. 모듈, M 모듈.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 베를로그에서는 옛날처럼 써도 되고요. 시스템 베를로그에서는 테스트 벤치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M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시스템 베를로그 쓰는 사람은 이렇게 주죠. 테스트 벤치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모듈 대신에 프로그램이라고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프로그램 블록은 왜 생겼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예제를 갖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블록을 안 쓰고 여기에 디자인을 모듈로 썼죠.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도 모듈로 썼죠. 그죠? 자, 디자인은 간단합니다. 그냥 어드레스 값에 그냥 10을 주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테스트 벤치는 또 뭡니까? 어드레스 값. 지금 요 어드레스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인지.
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 벤치는 뭐냐면 요 디자인하고 인스턴스 했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요 출력하는 요 테스트 벤치하고를 같이 집어넣는 탑 모듈이죠. 예, 그러니까 탑 모듈은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인스턴스 해가지고 여기서는 값을 10을 인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테스트 벤치 요거는 뭡니까? 인가된 값을 출력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베를로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을 모듈로 잡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테스트 벤치도 모듈로 잡아갖고 요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는 탑 모듈을 만들어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 10 인가된 값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 이게 두 개 다 모듈이죠. 테스트 벤치도 모듈이고 이것도 모듈이니까 자, 우리가 요 탑 모듈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탑 모듈은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먼저 실행될까요? 요거가 모듈 내에서는 요게 병렬 처리가 일어나죠. 요게 먼저 실행되느냐, 요게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게 실행될지 알 수 없어요. 쉐줄러가 요걸 먼저 실행할 때 요걸 먼저, 자, 요게 먼저 실행됐다고 합시다. 테스트 벤치가. 이게 먼저 실행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드레스 값이 아직 10이 인가 안 됐으니까 뭐가 인가되어 있겠습니까? 예, 요게 지금 비트 값이니까, 0과 1밖에 값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됐다면, 비트의 디폴트 값이 0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먼저 실행됐다면 0이 출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10을 만약에 이제 요게 실행됐다면 10이 인가됐죠.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죠. 0에서 10으로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10이 실행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듈로, 같이 모듈로 만들게 되면 레이스 문제가 생기죠. 이게 먼저 실행됐냐, 이게 먼저 실행냐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예제에서 나오겠지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로 바꿨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죠. 프로그램, M 프로그램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래 놓고, 탑 모듈에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쓸게 된 디자인, 요걸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요 프로그램이 모듈보다 뒤에 실행이 됩니다.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모듈이 먼저 실행이 되고, 같은 시간 0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게 테스트 벤치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먼저 실행되니까 10이 먼저 실행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에 10이라는 값이 인가되고 그 다음에 같은 0이라도 시뮬레이션 시간 0이라도 그 다음에 요게 실행되니까 10이라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먼저 인가된 값이 실행이 돼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모듈보다 프로그램이 항상 같은 시간이라도 뭐 뒤에 실행되게끔 이렇게 시스템 벨로그에서 딱 배려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모듈이 실행되는 영역을 우리가 액티브 영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영역은 디액티브 영역입니다. 그래서 쉐줄링 할 때 순위가 이 모듈이 먼저 되고 요게 뒤에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블록의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이거는 우리가 모듈 내 아까 그 탑 모듈의 프로그램 블록이 우리가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었죠. 부품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블록을 모듈 내에 갈 수 있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부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스텐시에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듈 내에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걸 여러 개 우리가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해갖고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아마 여기에 나오네. 예, 나오지 않나? 여기 나오네요. 아닌데. 안 나오네. 여러 개를 탑 모듈에서 프로그램을 A 첫 번째 경우에 테스트할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테스트할 경우, 이거 갖다 프로그램 블록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요. 탑 모듈에 여러 개 가져오면 그 여러 개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탑 모듈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이니셜 블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우리 그 모듈도 그렇잖아요. 이니셜, 여러 개 이니셜가 있는데,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always 블록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니셜 블록밖에 쓸 수 없습니다. always 블록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내에는 모듈을 또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는 always 블록하고 그 다음에 모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텐시에이션 못합니다. 부품을. 그래서 탑 모듈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부품을 가져오는 탑 모듈이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 여기처럼. 요 프로그램 내, 요거 아닌가요? 요 프로그램 내에 부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프로그램하고 부품을 가져오는 새로운 탑 모듈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갖고 여기 부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부품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죠. 자, 그래서 always 블록 못 쓰고요. 부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내가 쓴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우리가 클래스 공부할 때 virtual 클래스라는 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virtual을 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링킹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행이 될 때 다른 데 쓰는 데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걸 여기서 virtual 인터페이스를 해갖고 그거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virtual 인터페이스만 해갖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포인터를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에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는 없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프로그램은 요거를 포함하는 탑 모듈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지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always 블록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는 베리어블을 우리가 할당할 때 non-blocking assignment를 쓰면 안 됩니다. blocking assignment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non-blocking assignment 사용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듈 내에서의 non-blocking 블록은 액티브 영역에서 쉐줄링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블록에 있는 거는 리액티브 영역에서 요거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리액티브 영역에서 쉐줄링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